네.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한가도 없고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군들보다는 다소 좀 여러모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 시간이고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성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활발하게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만족스러운 상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종목 장세들이 계속 연출이 되게 되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갔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제 한미반도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너무나 무섭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도 10% 급등을 하게 되면서 12만 6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뉴스는 요건 것 같아요. 최근 마이크론하고 2분기에 TC본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 증권사 테크뉴스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에 그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 또 대량 그 수주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 대량 양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마이크론도 이제 우리도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한미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TC본드 장비 발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좁혀보게 되면은 워낙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전히 상승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15만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일단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뭐 이제, 그 HBM 관련돼가지고 오늘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레트로라고 좀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 HBM 수율 쪽과 연관시켜 보게 된다면 앞으로 QRT라든지, 그리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IGSC라든지, 그러니까 후공정 쪽으로, 그러니까 수율은 결국 후공정이거든요. 그 패킹 쪽과 연관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하나마이크론이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그런 종목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덕산테코피아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15%가량, 개장하고 난 이후에 현재 급등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이슈가 오늘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뭐 전고체 관련 이슈도 있고 그리고 비만체제 관련된 중간체 공급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 아이패드 쪽으로 이제 11인치, 13인치 OLED를 다 공급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덕산테코피아를 끌어올린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OLED 장비 쪽이 조금 분위기가 호전이 되고 있거든요. 선시스템이 이제 아시겠지만 BOE 쪽으로 또 8.6세대 증착 장비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인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종목들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시세가 한번 붙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가파르게 이렇게 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 폭등의 4대장, 엔캠, 신성델타테크, 제재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과 동반해서 지금 뭐 그 흐름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HLB가 좀 상승 흐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뭐 이런 덕산테코피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라든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덕산테코피아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매수하기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팁을 하나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어떤 이슈를 내 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의심을 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따라하는 쪽으로 일단 전략을 가져가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테크커피아도 그렇고 한미만두도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올리드 관련돼서도 뭐 덕산테크커피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DMS라든지 여타 장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우회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덕산 에어로스라 같은 이제 소재 쪽으로도 한번 우회적으로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온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적 매수입니다. 추적 매수 하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또 이제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은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은 CXL, 제가 발음 되도록 하겠습니다. CXL 관련된 종목인데, 아침 쪽에 이제 상승폭이 3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5%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가 대비 하락을 좀 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좀 봤을 때,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마이크론 예를 들었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소외가 됐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게 되고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레거시도 포함해가지고 소외되는 종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시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기간 조정 정도 양상에 들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엑시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mem콘이죠.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mem콘 2023 맞네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두 번째인데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CXL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상용화, 상업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레피즈가 이제 에메랄드 레피즈가 출시가 좀 가속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DDR5에 이어서 또 CXL 같은 기대감도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BM 이어서 이제 그 CXL도 많이 상용화 되게 된다라면은 거기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치열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엑시콘이란지 그리고 네오셈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이제 뭐 YIK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인 QRT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반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YIK 같은 경우는 좀 기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뭐 XXL 부각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고, YIK는 삼성전자가 2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검사장비, 고성능 메모리였던 검사장비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CXL 같은 경우는 이 검사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엑시콘뿐만 아니라 YIK 같은 종목들도 동반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엑시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명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제재 이슈만 부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상승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보게 되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생물법인가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바이오가 좀 들썩이고 있었고,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때 옐런 재무장관이 또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때문에 시장이 좀 왜곡이 되고 있다. 하필 중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정말 풍력 관련주들, 원자력 관련주들 동반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5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얘사 같은 경우 이제 터키 방식으로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신재생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이제 사업 업력이 있다 보니까 대명에너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요쪽 이 회사 CEO가 상당히 젊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CEO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 그 화장품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CEO가 상당히 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풍력,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전염병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제약품이 3일년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풍력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은 업황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재무장관의 어떤 그 언급에 의한 이슈, 그리고 이슈에 의한 테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군별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지 않았던 종목군도 이 점상 시크릿 본편에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 그리고 이 종목을 움직이는 포인트들 알려드리고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찍으시면은 이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점상 시크릿 본편에서는 소외주에서 급등주로 환승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한 가지 섹터 내에서도 가는 종목만 요즘에 유독 잘 가잖아요. 내 종목이 소외돼 있다면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지 그 팁 많이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